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 진행자 피터 박입니다. 클래식 산책은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악과 함께 이미지와 해설을 곁들여 제공하는 영상음악 코너입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곡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슈베르트를 가곡의 왕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가곡 외에도 수많은 걸작들을 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낭만파 음악의 거장입니다. 슈베르트가 활동하던 19세기 초반 비엔나, 그 당시는 고전파 음악에서 낭만파 음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고전파 음악은 형식에 맞춰 작곡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용이하고 듣기에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죠. 그렇지만 낭만파 음악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고 이를 충실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형식을 타파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낭만파 음악은 특히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 형태가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페라가 성행하고 화성법과 관현악법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피아노 악기의 눈부신 발전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슈베르트는 14자녀 중에서 12번째로 탄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슈베르트를 낳았다고도 합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슈베르트에게 시켰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슈베르트는 왕실 소년 합창단, 오늘날 비엔나 소년 합창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프라노로 입단해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비엔나 엘리트 학교에서 양질의 음악 교육과 일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신에게서 배운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슈베르트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적 지원이 끊긴 슈베르트는 프리랜서로서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고 세상에 눈이 어두웠던 슈베르트는 죽는 날까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피아노 한 대도 갖지 못했다고 하죠. 첫사랑과의 결혼도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로 좌절되고 맙니다. 학연과 지연을 두루두루 갖춘 천재 슈베르트가 왜 그랬을까요? 슈베르트는 왜소한 체구에 소심한 데다가 수줍음이 많아서 여성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음악 세계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강렬하게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슈베르트에게 최고의 운이라면 친구의 우정이었는데요. 친구들은 귀족들의 자제였지요. 물심양면으로 슈베르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음악 세계를 높게 평가해서 지인들 앞에서 저녁 때마다 모여 가곡과 실내악 연주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존경했고 괴테의 시를 좋아해서 그의 시로 70여 곡의 가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장티푸스로 31살의 짧은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화려하지도
또 기교적이지도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호들갑을 떠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펼쳐지는 한없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슈베르트는 영감으로 작곡하는 음악가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또한 슈베르트는 즉흥곡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독창적인 멜로디,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깊은 감동, 이 모두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천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흥곡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작곡된 것으로 모두 8곡을 작곡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단숨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즉흥적인 악상을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작품 속에 담긴 감정이 보다 비중 있게 처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90 중에서 3곡과 4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슈베르트 피아노 곡을 가장 잘 소화한다는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